안녕하세요, MC 염소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네요. 네, 첫 장면을 좀 다르게 시작해 보려고. 네, 저희 축사 앞에 보면 저 멀리 흐릿하게 월출산이 보입니다. 원래 날 밝으면 산이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네, 지금 겨울이라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날씨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뭐 기상 이변인지 뭐 좀 기후가 달라지는 건지 요즘 조금 날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염소들이 새끼를 낳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예, 저희 축사만, 그러니까 제 축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데도 보니까 출산이 좀 늦게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동안 깨달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소소하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축사를 두 개를 지었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짓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뭐 모든 이런 건축 공사들이 마지막에 날림이 나와요. 끝에 잘 하다가 이제 점점점 80% 90% 완공률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되면 그냥 대충 하는 거니까 좀 작은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다못해 지금 이 윈치 커튼도 좀 잘못 달려 있고, 윈치 커튼이 저기 벽에 붙어 있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벽에 붙어 있으면 염소들이 뜯어요. 그러니까 좀 띄워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문제는 이 윈치 커튼을 잡아주는 이 파이프가 굉장히 가늡니다. 이 고가 한 6m 되는데 6m를 요런 쇠꼬챙이로 잡아놨어요. 덜덜덜 떨리잖아요. 더군다나 이럽니다. 여기 묶어놨는데 정면엔 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축사를 지을 때도 보면 업자한테 다 맡기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세심하게 다 챙기고 진짜 잔금을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잘 됐겠거니 하고 줬는데 주고 나니까 고생이네요, 진짜.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묶어놨고, 여기는 이 자리가 그 잡아주는 폴대가 그 쇠꼬챙이 그게 있는 자리인데 앞에 정면에 여기 두 군데 다 떨어졌습니다. 자꾸 지금 윈치 커튼이 막 이러니까 윈치 커튼에 다 묶어놨어요. 이렇게 철사로. 막 저런 것도 막 물통도 막 덜렁덜렁 떨어졌고, 근데 저거를 또 하려면은 장비를 불러갖고 막 해야 되니까 장비도 또 뭐 2, 30만원 들 건데, 이게 할 때 또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못하고, 용접도 개판을 해놨습니다. 진짜 제가 용접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뭐 이 축사 지으면서 배워갖고 했지만 그런 저보다도 용접을 못 하시는 분이 용접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 여기는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여기가 이제 염소 출하할 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차를 여기다 대고 문 열고 이렇게 싣습니다. 근데 잘 안 나가요. 이게 구조상 좀 여기가 이제 컴컴해야지 잘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밑이 보이고 이러니까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요새 새끼들이 새끼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임신은 이제 좀 한 것 같거든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애들이. 그리고 저는 2층 축사라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2층도 이 먼지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업병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농장 하시는 분들. 근데 전 이제 젊고 이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슬슬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막 기관지 막 이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몇 년째 가래하고 기침하고 막 눈 가려움 막 이런 걸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방독면 있죠, 방독면. 저는 이 방독면을 꼭 쓰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쓰고 나니까 기침 달고 살던 그 기침하고 가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층 축사, 깔끔한 2층 축사인데도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비산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만약에 하우스 축사인 경우에는 정말 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 방독면 저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좀 답답하긴 한데 건강을 위해서는 꼭 착용하길 권해드립니다. 저거는 진짜 한 200%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활이 달라졌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진짜 그 가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소리도 굉장히 걸걸해지면서 약간 탁해졌거든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갖고 목도 아프고. 근데 저걸 쓰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진짜 꼭 쓰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독면이 그냥 먼지 필터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필터 뭐 유통기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사갖고 그냥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뭐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게 유통기한이 있는데 저거는 뭐 이런 화학 가스류 이런 거를 걸러주는 그런 거라서 아니면 이제 제일 기본형 그 필터가 있어요. 그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먼지만 걸러줄 수 있는. 제가 염소를 그동안 많이 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댓글은 잘 안 달리는 것 같은데 염소값이 똥값인데 왜 키우냐 뭐 이런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염소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식당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키로 단위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제 경제 뭐 이런 영향이 크니까 인플레이션이 와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뭐 곡물 가격이 같이 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염소 가격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염소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측면만 딱 보더라도 이제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키우시던 분들도 마리수를 많이 줄이셨고 암놈을 많이 잡아 죽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염소가 딸리는 거예요. 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입육도 뭐 있겠지만 수입육은 좀 들락날락하고 크기나 이런 규격이 지금 조금 불안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급도 제대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고 가격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수입육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는 순농칸인데 저희는 이상하게 이번에 각 칸마다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뭐 따로 뭐 한 건 아닌데 뭐 물론 몇 마리는 제가 젖도 먹이고 했지만 근데 이렇게 사람을 따르는 애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희한하게 한두 마리씩 각 칸마다 있어요. 거의 각 칸 하나하나마다 한 마리씩 있습니다. 한 마리씩. 여기도 지금 슬슬 눈치를 보네요. 얘예요. 얘는 제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얘 와갖고 물통 닦을 때 이렇게 머리를 비벼대요. 희한하게. 얘는 또 덩치도 엄청 크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막 뿔로 막 이렇게 하면 걱정돼요. 손가락 끼워갖고 부러질까봐. 근데 계속 와서 비벼대니까 야야야야 진정해라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래갖고 물통 닦다가 제가 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조금. 그리고 예전에 저희 F1이라고 해서 투톤 갖고 온 애들 2마리 중에 하나인데, 제 것만 그런지 몰라도, 2마리 다 이게 겨울철만 되면 피부병이 와요. 피부병이, 다리에. 자꾸 좀 걸음걸이가 조금 안 좋아집니다. 발톱도 제가 한번 잘라줬는데, 이게 지금 발톱이 좀 길어서 그런데, 발톱 문제도 아니에요. 잘라주긴 할 건데, 이게 발톱 문제도 아니고, 얘가 피부가 이상해지면서 좀 걷는 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이상한 현상이요. 그리고, 이쪽 칸에는, 저 투톤 F1에서 나온 새끼들 중에 제가 종자가 없어갖고, 약간 유심히 보다가 제 거를 넣었어요. 어차피 이 모축, 그러니까 딴 모축에서 나온 새끼들이기 때문에 뭐 근치엔 위험은 없는데, 좀 괜찮게 생겨서 넣었는데, 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마리 다. 네. 체형도 둘 다 괜찮고 생긴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밴드에다가 잠깐 올렸었는데, 전 그냥 장난삼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지 어떤지 그냥 한번 올렸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쓸 생각으로 했는데, 키우면서 그래갖고 이게 그냥 올렸는데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이제 다 쓰면 그때 판매할까 해요. 네. 그러니까 쟤랑 여기 2마리 넣어놨는데, 얘 좀 작을 때 넣었거든요. 얘랑 둘이 가까이서 보면 크기 차이는 별로 안 나요. 근데 개개별로 보면은 얘는 좀 똥똥해 보이고, 작고 좀 짧고 좀 똥똥해 보여요. 그리고 쟤는 날씬합니다. 날씬하고 좀 장이 길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둘을 이제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개개별로 보면은 둘 다 괜찮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종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농장을 가도, 아야야야, 얘가 지금 일어서서 앞발 2개로 저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얘는 야야야, 얘는 제가 작년에 겨울 때 어미가 죽어서 데리고 온 2마리 쌍둥이 암놈 형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얘인가 얘 둘인가 그럴 건데, 얘가 잘 따라요. 야, 너도 와봐. 너 잘 따르냐? 쟤는 좀 얘가 아닌가? 다른 애인가? 색깔이 비슷한 애가 많아갖고 다 크고 나니까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얘는 와갖고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농장마다 좀 마리수가 되는 농장은 종자를 구하기 정 힘들면 이렇게 좀 자축 중에 좀 잘 나오는 새끼를 굳이 뭐 딴 데 팔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근친을 피해갖고. 그러니까 암놈 무리가 여러 무리가 있으니까 그 무리를 좀 구분을 해놔갖고 좀 이 무리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순놈도 이제 섞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축끼리는 순놈이 영향이 있지만 모축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애비와 모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축이 나오면 이 모축의 무리, 그러니까 A 무리, B 무리, C 무리 이렇게 있으면은 A 무리에서 나온 순놈이 좋으면 B 무리의 어미들 모축한테 넣으면 되죠. 이 자축인 경우에는 그 애비가 만약에 여기 뭐 이렇게 한 마리가 여러 군데 무리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축을 이제 모축에다 쓰는 건 괜찮죠.
그러니까 자축에다가 자축을 넣을 경우에는 또 그건 되게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모축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그 칸만 피하면 되니까 얘는 조금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얘 젖먹인데 두 마리 젖먹이를 같이 한 칸에 넣었어요. 근데 얘는 좀 작을 때 저쪽 초상칸에 들어갔는데 얘가 좀 여기 밑에 숨어 있고 처지더라고요. 근데 처져갖고 점점 마르는 거예요. 얘가 원래 이렇게 그렇지 않은데, 응? 엄청 귀여운데, 엄청 귀여워요. 그런데 그래서 따로 잠깐 빼놨습니다. 좀 클 때까지. 크고 나중에 섞어야죠. 나중에 몰래 넣어야죠. 야, 얘가 또 애교가 많아요. 아야야, 이렇게 앞발로 꼭 서요 얘들이. 야, 엄마, 와봐 엄마. 귀여움. 이쁘게 생겼죠? 확실히 흑염소랑 이런 갈색 뭐 이런 보아종들 보면 얼굴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확실히 외국물 먹고 온 애들이 좀 이뻐요. 예. 뭐 조금 인종도 좀 그렇죠. 이 칸은 지금 애들이 좀 침울해 있어요. 침울해 있죠? 다 앉아 있죠? 네, 거세를 했거든요. 거세를 하면 애들이 이제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고, 그래서 이때 원래 먹이던 사료를 그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또 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를 확 줄여갖고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놨다가 좀 서서히 먹는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좀 늘려주면서 한 일주일, 2주일 그 이제 또 적응기를 주면서 사료를 늘려야 됩니다. 풀은 마음대로 줘도 상관이 없는데 아마 잘 안 먹을 거예요, 다. 물론 이제 잘 먹는 애들도 있는데, 네, 이 칸 애들이 종모 후보군에서 탈락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칸에서 여기로 넘어온 두 마리가 이 칸에 있었어요. 이 칸에 아까 그 보여드렸죠? 어딨냐? 야, 종모야. 여기 앞에 있네. 여기 있네. 예. 귀엽게 생겼어요. 쟤는 좀 멋있게 생겼고 좀 길쭉길쭉합니다. 하여튼 이 칸에서는 두 마리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종잣감이. 그래서 두 마리 빼고 다 거세를 시켰죠. 근데 지금 이 칸에도 좀 괜찮은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뭐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뭐 소문이 났는지 그냥 전화번호도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 종잣감 있냐, 종잣감 사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제가 뭐 별로 하진 않았는데 와갖고 막 친한 척해요. 쟤도. 얘는 좀 잘생겼어요. 얘가.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종잣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생긴 게. 네. 그리고 이 종자들 보면 사람을 좀 잘 따르는 애들이 종자가 되면 좀 편합니다. 이렇게 막 좀 난폭한 막 사람 피하는 그런 애들보다 사람을 좀 잘 따르는 애들이 종잣감으로 쓰기가 편해요. 거의 비슷한 개월수, 몇 마리는 좀 작은 애들, 뭐 좀 어린 애도 있는데 좀 잘 컸어. 얘도 지금 빵이 좋습니다. 얘도 투톤으로 나가도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이런 갈색이나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이런 염소 키우시는 분들 그 밴드나 이런 데 봤을 때 갈색 종잣감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농장들도 보면 갈색 종잣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갈색 염소를 키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갈색이 좀 이점이 있거든요, 키우는데. 이게 모색이 검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흑염소의 성향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털을 밀고 나면 흑염소하고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색 애들은 그런 그 사이에서 박쥐 같은, 박쥐? 하여튼 어드밴티지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좀 잘 크면서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것도 좋으면서 보아 성향이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외국에서는 칼라리종 뭐 이렇게 해갖고 따로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전 뭐 칼라리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갈색 요런 애들 칼라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 얘도 이상하네. 야, 너 왜 그러냐? 얘는 아니, 얘는 고깃감. 하여튼 종잣감이 있어요. 야, 가만히 있으면 와갖고 문대. 갈색, 제가 좀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투톤보다는 저는 좀 갈색을 키우고 싶어갖고, 그나마 제가 이제 갈색이 좀 많습니다. 그래갖고 저기도 이제 애들이 솔직히 갈색들이 다 좀 괜찮아요. 그래서 뭐 좀 적당한 애들 보면 좀 잘생긴 좀 잘생긴 몇 마리 있는데, 그런 애들은 좀 종잣감으로 나가도 될 것 같고, 좀 새끼들 중에서는 이 칸에는 조금 없는데, 이 칸에는 없네요. 근데 저쪽 칸에 좀 어린 축인데 애들이 좀 잘 나왔어요. 투톤이. 여기도 이거 아직 어려갖고, 좀 이렇게 어릴 때는 좀 구분이 좀 잘 안 됩니다, 저도. 근데 좀 크면은 아까 그 종잣감 보던 그 칸 정도 되면 애들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릴 때도 좀 봐두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를 구하러 가실 때 자기 눈에 드는 것보다 그 농장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농장주 눈에 괜찮은 애가 누군지를 이렇게 물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염소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눈여겨보던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관심 없다가도 얘가 좀 튀는데? 라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애를 쳐다보게 돼요. 야, 너 뭐야? 야, 얘도 좀 잘생겼어요. 얘도. 일단 귀가 엄청 길죠? 일단 귀가 길면, 귀가 출렁출렁하면 일단 눈여겨봅니다. 사람을 잘 따르면. 얘네들은 제가 젖먹여 키우는 애들인가? 얘는 아닌데. 얘네들 제가 이렇게 막 여기 뭐 좀 청소 좀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갖고 엄청 막 귀찮게 해요. 지금도 이거 뒤에 보세요. 얘 봐, 얘. 지금 바지가 다 벗겨졌습니다, 지금. 어우, 야, 너 때문에 팬티 벗겨지잖아. 엄청 괴롭혀, 막 물어뜯고. 그러니까 적당히 친해져야 됩니다, 염소들하고. 좀 일하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좀 체형이 다 괜찮아요, 이쪽은. 그래갖고 한 3마리, 여기는 한 3마리 정도가 눈에 들더라고요. 쟤도 괜찮고, 아이고, 얘도 괜찮고. 생긴 게, 얘는 약간 좀 검은색 있는 거 왜 누비고, 얘는 안 되고. 물론 뭐 누비 찾으신 분도 있겠지만, 투톤에서 누비가 들면 그건 잡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안 쓰시는 게 맞고, 요런 애들이 누비열이 좀 진하거든요. 확실히 아까 제가 거세할 때도 보면 저런 누비 있는 애들이 날라다녀요. 막 피한다고. 막 야생이 좀 살아있죠. 다른 애들은 심하게 안 하는데, 꼭 이런 색깔 애들이 완전 막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자축을 종자로 쓰지만, 이 자축 암놈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축에서 나온 자축들 중에 순놈 있고 암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산 암놈들한테 늘 넣을 순놈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그 농장에 가서 갖고 왔는데 어딨냐? 얘도 제 젖먹입니다. 이렇게 친한 척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어부바 아니야, 어부바? 야, 힘들어, 임마. 두 발로 걷기. 두 발로 걷기. 두 발로 걷기. 아이고. 네. 여기 순놈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네요. 얜가? 순놈이? 아니구나. 얘 아닌데. 어딨냐, 순놈? 저거. 아야야. 아우야, 야. 여기. 좀 연한 갈색이죠? 저기 뒤에 있는데 좀 부끄러워하네, 얘가. 쟤랑 좀 작은 순놈이 하나 있어요. 어딨지? 됐다. 여기 있네요. 좀 약간 색깔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애들이 성장이나 이런 게 좋아서 갖고 왔어요. 얘가 뭐 한 달 좀 넘으니까 그때 제가 갖고 왔을 때 3개월 4개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반 지났나? 2달이 안 됐을 건데 하여튼 아직도 어려요. 어린데 제가 그냥 넣었어요. 어릴 때도 그냥 여기 빨리 그냥 임신시키려고. 근데 애들이 엄청 잘 큽니다. 벌써 크기가 얘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6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크기가 갖고 올 때도 남달라 컸거든요. 그러니까 쟤도 F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F1이에요. 제가 F1. 그러니까 원종에서 나온 새끼죠. 근데 좀 색깔이 저는 좀 약간 연해 갖고 갈색이긴 한데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근데 등체나 이런 게 좋아 갖고. 근데 그 농장 이제 형님이 하는 얘기는 색깔이 키우면서 점점 진해진대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염소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형님은 이제 하는 얘기 다 맞거든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될까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싸게 주셔갖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꽂아보고 새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좀 갈색하고 이제 투톤 중심으로 키우려고. 저는 아무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흑염소는 좀 저하고 성향이 안 맞고, 이게 흑염소는 특징이 그런 게 있어요. 유색들은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딱 잡아보면은 묵직합니다. 근데 흑염소들은 와 크네 라고 하고 잡아보면 굉장히 실망을 해요. 이게 가벼워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계속 키우면은 뭐 어차피 염소가 뭐 소가 아닌 이상은 무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 2-3달 뭐 이런 차이가 나겠죠. 그 무게까지 나가기까지. 근데 그 크는 과정을 보니까 눈에 잘 안 커요. 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흑염소 키울 때. 근데 유삭들은 좀 이쁘고 이런 살도 잘 찌고 이런 게 있으니까 초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향에 맞는 거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염소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똑같이 그 F1인데 그 예전에 찍었던 2마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쪽에 아까 전에 설명하던 걔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얘도 피부병이 있어요. 갖고 얘도 고름거리가 이상합니다. 이게 피부병이 앞발에 보면 이게 치료를 했거든요. 치료를 약품 써갖고 해갖고 났었어요. 났는데 또 지금 이제 겨울이 되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럴까 지금 조금 눈에 거슬려요. 뭐 임신은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새끼들까지도 잘 나오고 하니까 괜찮은데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와, 그냥 겨울이라 또 어떻게 치료를 또 못하겠고. 이쪽은 제가 갈색이나 이런 애들 좀 모아놨어요. 갈색 애들을 뽑으려고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 한 무리가 나오니까 좀 있어 보이죠. 개개별로 이제 막 투톤 뭐 잡탕색으로 있으면은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쫙 모아 놓으면 얘도 젖먹입니다. 젖먹이 예전에 엄청 잘 컸죠. 예. 확실히 제가 그 젖먹이들, 그러니까 고아들 키울 때 대웅유 안 쓰고 그 분말 그 우유 있잖아요. 분유. 그 뭐야, 뭐 지방 제거하지 않은 탈지 이런 거 말고, 탈지 분유 말고 그냥 분유로 써야 되거든요. 얘들은 지방이 중요해요. 지방도. 그래서 꼭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분유로 해갖고 먹이면 이렇게 키우는 중간에 잘 안 죽고, 예전엔 저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대응유 쓸 때는 설사도 찍찍하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그냥 우유 분유 가루로 해갖고 주니까, 그러니까 그 25kg 푸대짜로 이렇게 팔거든요. 좀 저렴하게. 그런 거 이제 고아들이 한 3마리만 나와도 그런 거를 쓰셔야 돼요. 조그만한 거 사갖고 하면 그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하나 사면은 한 3-4마리 먹이다 보면 거의 다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게 준다 싶으면은 한 5마리, 6마리까지도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좀 잘 먹이면은 한 4마리 정도 먹이면은 한 푸대 들어가더라고요. 한 3-4개월 먹이면. 그래서 얘는 제가 지금 이거를 늘려줬어요. 이 칸을. 이게 지금은 한 뼘이 넘잖아요. 근데 전엔 한 뼘이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이거를 이 높이가 17cm인가 16cm 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 머리가 안 들어가요. 저 뿔까지 크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저거는 한 3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되면 애들이 다 커요. 다 큰 상황인데, 그러니까 뿔까지도 엄청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대가리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료를 잘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저쪽 칸에 암놈들 많을 때 거기다가 그 애들 임신시키라고 넣어놨는데, 거기도 또 하고 이쪽에도 이제 바로 제가 이동시켜고 또 제가 좀 무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털이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등을 짚어보면은 등심이 없습니다. 좀 말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좀 자꾸 부랴부랴 제가 이거 늘려줬거든요. 이 사이를. 예. 갖고 이제는 좀 머리를 넣고 잘 먹더라고요. 좀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한때 그 여름 지나가는 그때 약간 저는 그게 그 뭐지?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줄 알았는데 딴 거였더라고요. 그 딴 게 와갖고 치료를, 그러니까 어차피 치료야 거기서 거기에요. 항생제 쓰고 소염제 쓰고 해갖고 치료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여름 지나갈 때 이게 머리가 이렇게 살짝 돌아갔었거든요. 예. 옆으로 약간 머리를 기울여갖고 옆으로 다니는 거예요, 얘가. 내수막염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치료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얘도 고안가? 여기 몇 마리가 저를 잘 따라요. 여기도 얘도 있고. 이게 얘들이 학습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마리 이렇게 친하게 하면은 어느샌가 보면 또 다른 애들 와갖고 저한테 막 붙어요. 친한 척하고. 쟤는 제 종자, 예, 얘는 좀 있으면 좀 회복을 하겠죠. 아무래도. 쟤도 엄청, 그러니까 좀 사람을 좀 잘 따르는 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종자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겁이 좀 많아요. 예. 그냥 막 사람 막 따르고 그러진 않는데, 막 사람 공격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갈색을 쫙 모아놓으면 이쁩니다. 얘가 원래 빵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말랐잖아요. 얘가 좀 내가리가 없어요. 좀 늙기도 늙어서 그런가. 하여튼 사료를 한동안 좀 잘 섭취를 잘 못한 게 지금도 약간 고개를 약간 옆으로 트는데 좀 약간 돌아갔죠. 네. 아, 전 요마비인 줄 알고 저는 요마비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요마비는 아니었나봐요. 그러니까 요마비가 초기 오면 이렇게 대가리가 약간 살짝 돌아가는 증상도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저는 풀을 제가 여태까지 써보지 못한 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티모시거든요. 티모시 풀 엄청 빳빳해요. 제일 비싼 티모시. 제가 뭐 돈이 남아돈다고 티모시를 썼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진짜 이게 건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있는 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갖고 갔는데 건초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건초가 그 파는 그 축협에 그냥 있는 게 뭐냐 그래갖고 그걸 갖고 왔거든요. 그 티모시였어요. 그때 한번 그래갖고 이 티모시 한번 다 먹이고 나서 또 이제 사러 가려고 저는 거의 한 20일 그 20일 한 달 그 사이 정도 쓰거든요. 한번 사오면은 두 팔레트를. 그래갖고 이제 다 돼갖고 이제 사오려고 딱 연락을 했더니 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풀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가 봐요. 그래갖고 이번에 어떻게 부랴부랴 해갖고 또 딴 데 했더니 거긴 좀 더 비싼데 했더니 연맥이 있더라고요. 연맥. 거긴 다 있긴 했는데 이게 가격대가 싼 완전 저가의 풀들이 이런 고가 라인 풀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뭐 100원? 이제 1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한 200원 이상 300원 이렇게 차이가 났거든요. 바람 엄청나게 부르네요. 근데 이게 연맥인데 이게 슈퍼 프리미엄이거든요. 이게 630원이에요. 근데 티모시는 제가 산 데에서는 720원인가 30원인가 했어요.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티모시밖에. 근데 지금 두 곳인데 하여튼 이쪽에 그 여기 축협이 없다고 해서 간 요곳에서 사온 데서는 다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풀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가 라인들도 저가 라인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료도 축협 사료도 가격을 2번인가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갔고. 근데 가격을 또 올린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던데, 하여튼 가격이 제일 저희가 원래 쓰던 저가 라인 사료가 300원대였거든요. 370원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500원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고급 라인들, 제일 비싼 라인들이 원래 한 400원 후반에서 500원 초반 정도였는데 오른 게 이제 500원 중후반이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가 라인들이 막 가격이 막 올라오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고가 라인으로 쓰라고 저는 권유를 해드려요. 왜냐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사료가 저가 라인보다 고가 라인이 좋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영양이나 이런 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가 라인들은 양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좀 적게 주면서 하면은 이게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라인들은 많이 줘야 되고 같은 영양을 맞추려면 고가 라인은 좀 양을 좀 줄여도 영양이 좋으니까 이게 되거든요. 이게 표면상 보여지는 영양표에 있는 숫자들로 뭐 조단백 몇 프로 이 숫자로 보여지는 17%, 18%, 20%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보다 원재료가 뭔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가니까 원재료가 좋은 게 들어갔겠죠. 근데 원재료가 좋다 나쁘다의 차이는 뭐냐면 기호성도 있겠지만
이게 분해돼 갖고 몸 안에서 진짜 이제 흡수가 되는지 흡수율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진짜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막 조단백만 높이기 위해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장을 통해 갖고 아예 영양이 없는 그런 쓰레기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좋은 것들은 막 80%, 90% 흡수를 하는 원재료가 있는 반면에 흡수율이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갭 차이가. 그래서 차라리 고가 라인을 쓰고 양을 조절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더구나 지금처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차라리 사료를 좋은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수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 사료비가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럴 때는 좀 뭐 고려를 할 수가 없겠지만 적당히 키우시는 분들은 한 달 사료비 해봐야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뭐 3, 40원 차이 나는 거 해봐야 뭐 한 달 쓰는 거 계산해보면 10만원, 20만원 차이인데 그게 나중에 1년, 2년 키워보면은 이제 염소가 한두 마리만 죽거나 뭐 잘못되거나 잘 안 크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10%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게 이제 뒤로 돈을 까먹고 뒤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하겠지만 뒤로 버느냐 까먹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보면. 그래서 풀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그냥 고가 라인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라인을 갖고 왔어요. 예. 물론 제가 지금 마리수가 얼마 안 돼요. 다 팔아버렸어요. 텅텅 비어있는 칸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정작 가격이 지금처럼 굉장히 좋을 때는 팔 게 없어요. 가격이 오를 때 중간중간에 팔아버리니까 이럴 때 돈 버는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버텼던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격을 올라가는 걸 알면서도 못 참고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나 이런 생물 뭐 모든 농산물이든 다 똑같지만 이게 정말 주식이나 주식 선물 이런 거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게 사람 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이것도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선물이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비쌀 때는 솔직히 키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진입을 하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된다고 하면 좀 불리하잖아요. 근데 정작 가격이 쌀 때는 귀농해갖고 이 염소를 키울 생각을 못 하세요. 염소 입식할 생각을 못 하시다가 가격이 좋아지면 그때서 가격이 좋네 이러면서 또 이제 입식을 생각하세요. 이게 반대로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주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쌀 때는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다가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때 들어가고 물렸다가 다 이제 이게 영원히 가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자빠질 때 이제 그때 손해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케이스였죠. 저도 이제 염소가 좋다고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버텼죠.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쳤을 때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은 지금 아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키우시는 분들을 부러워하실 수도 있고. 아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일부러 진짜 끝까지 버텼습니다. 바닥을 치면 이제 다시 올라간다는 거를 누구나 아니까 그걸 버티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거다. 그게 이제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 이 영상을 많이 찍을 때 그때 막 적극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지금 키우면 괜찮겠다 약간 그런 식의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화 주실 때는 제가 거기다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찍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 뭐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전화를 주시면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 뭐 그럴 때. 네. 오늘 영상을 굉장히 좀 길게 찍었네요. 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갖고 이번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다 보니까 벌써 45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